오늘 상장기업 부서 쪽에 나온 것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6,200원에서 7,000원까지 계속 주고 사라 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일제약에 관련돼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에 대한 어떤 매출은 아니었는데 회사를 좀 살펴보니까 내년 상반기쯤 이 신일제약이 일단 현금이 많고 부채가 적습니다. 부채가 적고,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 많아요. 투자 부동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평 쪽에 임업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임업 사업을 하는데 아마도 내년쯤이나 아마 매출이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계 작업을 끝냈고 갑작스럽게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자, 지금 일간으로 보면 되돌려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주간으로도 확장이 되겠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이 회사 자체는 원래 타 제약사 CMO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OEM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문해서 주문에 들어오는 것 대해서 생산 설비를 갖춰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요청 들어와서 정제, 캡슐, 시럽, 연고 이런 다양한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고, 71년도 오래됐습니다. 파워 7.5 정도 지금 현재 올라왔고요. PBR은 0.67, 현금 DPS 96원으로 1.35% 정도 배당이 나오겠네요. 지금 8.4배에서 뚫리고 나서, 예전에는 2020년도에 8.4배였으면 반등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최근에 8.4배까지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BR도 0.7배 정도에서 0.7배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에 600억에서 800억 정도로 증가는 되어 있지만 크게 향상된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 흐름도 좀 꾸준한 편이고요. 작년에 조금 뭔가 유형자산에 쓴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제가 좀 나쁘지 않게 봤었거든요. 11%에서 최근 작년까지 17%까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순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ROE도 10%대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었고, 수익이 좋은 거죠. 정확하게는 수익이 좋은 부분이었고, 부채가 굉장히 적었다. 단 배당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포인트였고, 단지 싸냐라고 생각했을 때 주주 정책에 대해서 뭔가 한 게 있냐라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거래량도 최근에 6,00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올라왔는데 아마 3분기 발표 때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분기 영향이 좀 좋았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각종 질환제에 대해서 OEM 상품도 팔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크게 갖고, 자체 건강식품 통합 브랜드 팜트리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매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도 정부 약가 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없고, 가동률 어느 정도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고, 잘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이 아니라 품종에 대해서, 품목이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나 좀 나가는 부분이고, 좀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66% 정도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데, 재무적으로는 크게 보실 게 없을 정도이고, 단지 투자 부동산이 눈에 띄죠. 전체 자산 중에서 투자 부동산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금도 충분하고, 기타 금융자산, 현금 자산으로만 해도 부채 처리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당도 아니고 계속 투자 부동산을 하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임업 쪽에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본업은 제약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어떤 신사업을 하는 것을 임업으로 하고 있다. 조금 어깨가 다른 부분이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제약에 더 집중하거나 공장 가동에 뭘 집중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임업이면 전혀 상관없죠. 제약회사가 없지만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평 쪽 좀 알아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편한 거는 2분기 발표를 나와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을 보면 775원 정도로 전년도보다는 좋았고, 이 추세라고 하면 전년도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년도 좋았는데 그 전년도 수준에까지만 간다고 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겠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9월 달에 승계 발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가 다시 3분기 발표 시점에서 전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자면 14일 날 분기 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 14일 날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부분을 조금 이어가다가 다시 전고점 안에서 여기서 결정 나겠죠.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조금 다시 하락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수익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30, 40% 정도, 30% 이 정도 되겠네요. 30% 가까이 되겠네요. 금융 수익도 많이 늘은 부분들이고, 3월 달에 추가했던 부분들이 임업으로 추가를 했었던 거고, 투자 부동산의 수익 상출 및 보유 투자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PBR이 낮아질 수 있겠죠. 당사 부동산이 가평구 천평문이다. 임야를 활용해서 수익 창출하겠다. 보유 토지의 가치를 높이겠다. PBR을 더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생산기간이 길고 21년 기준으로는 산림 사업이 이렇게 162조 수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 투자 부동산이 많기도 하고요. 땅을 많이 가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업인 제약, OEM, CMO 관련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크게 성장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었다라면 공장 설비를 좀 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뭘 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뭐 아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회사 설비를 가지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워낙 큰 자산이, 일단 뭐 부채는 없다고는 하는데 큰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아마 이제 뭐 가격을 올리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어떤 이제 환경상 뭔가 좀 더 올리는 부분들이 좀 성장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거 가지고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근데 이 투자 부동산이 실제로 임대 수익이 4억, 아까 했지만 뭐 임대 수익도 나쁘진 않은 건데, 뭐 투자금 대비해서 좋다고는 좀 뭐 하지만, 일단은 많은 자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에 관련돼서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PBR이 굉장히 똑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일단 신규 사업의 임업이니까 임업에 관련돼서 뭘 할 거고, 아직 승계 발표 이후에 어떤 신사업이나 어떤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분들은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아직 뭐 특징을 못 찾겠습니다. 특징을 못 찾겠고, 그냥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그랬다 라는 부분이고, 제가 뭘로 보증을 받아야 담보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배당을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배당을 좀 담보로 잡든지, 아니면 영업률을 뭐 가져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정도 수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걸로만 투자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에 정체가 되어 있다면,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다면, 배당을 올려줬다면 저는 관심 있게 보겠죠.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이나 ROE 모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담보로 잡을 게 얘네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뭐 부동산도 많고 재무적으로도 괜찮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직 특징을 못 찾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로 담보 잡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간으로 치면 어떤 반등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주간으로 쳤을 때는 아직 크게 주간으로는 엮여진 것도 없었고, 월간으로도 조금 길게 가죠. 얘네들은 어떤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과거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장기 투자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로만,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도로만 판단하는 걸로 저는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관점이 다 다르니까 어떤 스윙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시 하는 분들은 들어가실 거고, 저는 담보를 하나 더 잡고 싶어 가지고, 부채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저는 담보로 하나 조금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개인 취향으로
나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주가가 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오르든지 말든지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뭐 투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자산 가치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또 틀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괜찮게 됐고, 작년 3분기, 올해 3분기도 나쁘지 않았고. 자,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투자에 대해서 판별이라기보다는 취향에 따라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